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어제부터 오늘까지 내린 강수와 그리고 앞으로 정체전선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8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내렸던 호우에 대한 분석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전지구적인 흐름에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 전 세계에서 돌고 있는 대기 상층의 기류의 흐름과 그리고 대기 하층부에서 유도가 되고 있는 수증기의 이동 경향을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왼쪽 그림은 대기 상층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우측 그림은 대기 하층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기 상층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가 위치를 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굉장히 찬 공기가 꺼져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나라 쪽 남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이 지역 특정 주기적인 파동의 형태를 보이면서 고두장이 들려 있는 뜨거운 공기가 위쪽으로 들려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굉장히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앉는 그러한 상황이 유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500헥토파스칼 일기도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건조 공기가 크게 내려앉는 이유는 우리나라 북동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블로킹이라고 할 수 있는 저지 고기압이 이 기류의 흐름을 저해시키면서 그 서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찬 공기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밀어내지 못하고 남쪽으로 유도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 지구적인 대기 파동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건조 공기가 내려앉는 형태의 그러한 포지션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통해서 기상의 우리나라 대기 하층부의 모습을 보시면 앞서 지난번 일요일에도 정례 수시 브리핑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전 지구적인 이 대기 하층부의 수증기의 이동 경향은 우리나라를 포함을 한 태평양의 서쪽 해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가강수량 영역들이 굉장히 중위도권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공기 내에 함유되어 있는 수증기 양이 매우 높고 비가 발생해서 내릴 경우 그 양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상황은 대기 하층에 있는 상당 온이역, 뜨거운 공기의 내부에 함유되어 있는 수증기의 양까지 고려를 할 수 있는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대체적으로 초록색 이상의 밝은색 영역, 주황색으로 대표되는 이 하부에 있는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들어오는 기류를 따라서 이러한 주황색 계열의 굉장히 많은 양의 뜨거운 수증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기 상층부는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블로킹에 의해서 유도가 되고 대기 하층부는 매우 많은 양의 수증기 소스들이 저위도부터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북상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 두 기압계가 대기 상층부와 대기 하층부에서 모두 이러한 메커니즘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모여들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대기 상부에서 쏟아지는 건조 공기, 대기 하층에서는 남쪽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고온의 수증기들이 충돌하게 되면서 매우 강력한 비구름대가 발달했다라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 속에서 어제 비구름대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일 낮 정도가 되면서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남북 폭이 약 100에서 200km 정도 되는 정체전선 중에서도 약간 폭이 넓은 형태로 초기에 이러한 강한 비구름대들이 그 내부에 포함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이 정체전선 내부에도 중규모 저기압 소용돌이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 정체전선의 연소성 측면에서는 다소 끊어져 있는 형태로 계속해서 우리나라 쪽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통과해 나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던 상황에서 이 밤으로 접어드는 21시 이후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비구름대들은 동쪽으로 모두 빠져나감과 동시에 대기 하층으로부터 유도되는 이 뜨거운 수증기의 유입이 굉장히 원활해지고 북쪽으로 내려앉는 건조 공기도 이전 시간에 비해서 남쪽으로 매우 많이 내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북으로 폭이 굉장히 좁고 동서로 굉장히 발달을 하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서울 면적 남북폭 쪽보다도 좁은 굉장히 얇은 강한 대류셀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우리 서울 지역에 시간당 강우 강도가 10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내렸었고요. 결과론적으로 이 비가 한 차례 더 정체하고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 쪽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많은 피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시, 오늘 아침 5시부터 9시 기준 현재까지의 이 구름의 이동 경향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러한 얇고 발달했던 정체전선은 다시 아침 그리고 낮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은 전 시간에 비해서 약화는 됐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강한 시간당 강우 강도를 갖고 있는 비구름대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중심은 대체적으로 경기 남부 쪽으로 이동해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어제 밤까지 또는 오늘 새벽까지는 이 경기 남부의 북쪽, 그러니까 이 수도권 서울과 가까운 쪽에 강한 비구름대를 뿌렸다라고 하면 지금 경기 남부와 이 충청 북부를 아우르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한 비를 내렸던 그간의 어제부터 오늘까지의 그 강수량의 기록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 중부지방 중에 수도권에 400mm가 넘는 매우 많은 비가 중심적으로 내렸고요. 그 인근 지역으로도 꽤 많은 100에서 300mm 정도가 넘는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나 1시간 누적 강수량 분포를 어제부터 오늘까지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 서울을 비롯한 이 수도권의 중심을 기준으로 시간당 강우 강도가 100mm가 넘었었는데요. 극값적인 수치적인 값을 보자면 1시간 최다 강수량은 이 8월 8일 어제부로 141.5mm가 1시간에 내렸던 양으로 기록이 되면서 비공식적으로는 매우 가장 역대적으로 많이 내렸던 그러한 양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1년 7월 26일부터 28일 날 내렸던 우면산 사태가 있었던 이때 강한 비가 내렸던 시기에도 남현 지역에 113mm가 내렸었는데요. 이보다 더 강한 비가 내렸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진한 파란색 박스는 지금 말씀드린 1시간 최다 강수량 141.5mm는 AWS 기준입니다. 즉 공식적인 자료화가 될 수 없는 우리가 참고로 사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란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값은 저희가 기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값, 쉽게 말씀드려서 순위로 표현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관측값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서울은 송월동 기준 관측소를 기준으로 하고요. 역대 1위를 살펴보게 되면 1942년 8월 5일 날 118.6mm가 1위였던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 내렸던 비는 시간당 141.5mm가 내렸습니다. 기존의 전체 1위로 시간당 강우 강도가 가장 강했던 날을 전국에서 손꼽자면 145mm로 주암에서 관측이 됐었는데요. 이 두 값을 서로 비교 또는 같은 상태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박스는 저희가 관서 지점으로 운용이 되는 대표값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지만 왼쪽에 있는 박스 같은 경우들은 AWS의 모든 전 지점을 가지고 관측을 하는 값으로 우리가 이 정도의 양이 내렸고 참고할 만한 데이터는 되지만 기후적으로 남지는 않는다는 점을 조금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1시간 최다 강수량이 찍혔던 어젯밤 약 20시에서 21시 사이에 내렸던 강우 강도를 보시면 기상청과 서울의 북쪽인 도봉, 거리상으로는 약 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이 기상청에는 시간당 140mm 정도에 육박하는 강한 비가 내리는 이 시기에 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던 북쪽의 도봉구 지역은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는 그러한 형태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전에 일요일날 수시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남북으로 굉장히 폭이 좁고 인근 지역 간의 강수량 편차가 매우 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이 저희가 평소에 위험한 상황이 주지가 되고 또는 인근 지역 간의 강수량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경우 이러한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보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이번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다소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이번 주 동안 강수, 정체전선을 동반을 한 비구름대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9일부터 11일 그리고 12일 이렇게 두 개로 좀 간단하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9일부터 11일은 조금 정체전선의 이동 경향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를 좀 두 개로 나눠보자면 일단은 9일부터 10일 아침까지, 그러니까 현재부터 내일 아침까지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일 낮, 아침이 지난 이후부터
내일 모레가 되는 11일까지의 상황입니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9일 오늘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정체전선이 대체적으로 정체를 하고요. 현재 남쪽 경기 남부와 이 충청 북부에 머물고 있던 정체전선은 조금씩 북상을 해서 수도권을 비롯한 강원 영서까지 다시 영향을 주면서 정체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북쪽의 건조 공기 중에서 건조 공기를 내려앉게 하는 요소 중에서 이제는 저기압이 조금씩 동쪽으로 물러나고 고기압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남쪽에서 불어들어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강도가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 정체전선이 수도권 쪽까지 다시 한번 자리를 잡는 그런 기간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후에 10일 낮부터 11일 정도가 되기 시작을 하면 이 정체전선은 조금씩 남하를 다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과 전북 북부 중심으로 이러한 정체전선이 위치를 하게 되면서 강한 비를 뿌리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도 그 수도권 쪽에 그러니까 10일 낮부터 11일 오전 그러니까 정체전선이 일시적으로 남하를 하는 10일 낮부터 11일 오전까지는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는 정체전선에 의한 비는 다소 소강 상태에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11일 낮부터 다시 정체전선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수도권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카테고리를 크게 두 개로 나눴지만 변화 양상은 세 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남쪽에 머물고 있던 그 경기 남부 쪽에 영향을 주던 정체전선은 이제 서서히 수도권까지 다시 자리를 잡게 되면서 비가 시작이 되겠고요. 이렇게 비가 시작이 된 후에 10일 낮 정도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다시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경기 남부와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간 충청권까지 그리고 전북 북부까지 정체전선이 영향을 준 후에 다시 한번 북쪽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향을 계속 주던 정체전선은 12일로 접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인 건조 공기가 조금 더 강해지는 시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정체전선이 점차 남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충청 남부, 전북,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고 이후에는 이 정체전선은 남쪽으로 이동한 후에 조금씩 약화되는 그러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일 이렇게 약화되는 정체전선을 끝으로 비가 그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3일경 다시 북한 지방에서부터 활성화되는 정체전선이 현재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 활성화되는 정체전선은 16일까지 다시 한번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영향 지역은 중부지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후에 11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체전선이 다시 한번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목요일날 예정되어 있는 수시 브리핑 때 다시 한번 상세 분석을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수에 대한 정체전선의 구분을 날짜별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세적인 이때 정체전선이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비구름대의 양상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에서 지금 이제 현재 경기 남부나 충청 북부 쪽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정체전선은 오늘 수도권까지 다시 일부 약하게 북상을 하고 정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정체를 하는 그 정체전선은 수도권과 강원 정서를 중심으로 시간당 50에서 100mm의 강한 비를 뿌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단 9일부터 10일까지 해당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고 9일부터 11일 전체에 이르러서 비구름대가 강해지는 시기마다 수도권 그리고 충청권 그리고 전라북도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강한 비가 남북으로 이동을 하면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강한 비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러한 정체전선이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야간으로 접어들게 되면 정체전선의 남쪽 수증기를 담당하고 있는 하층 제트가 강해지기 때문에 비구름대는 더욱 강해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기에 이 해당 지역의 정체전선이 수반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비 그리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10일 낮 쪽에는 북쪽의 건조 공기가 강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때 충청권까지
정체전선이 일시적으로 남하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충청권까지 비구름대가 남하하는 경우 이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는 그림에 보시면 북쪽으로부터 건조 공기가 일시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조금 움직이게 되는데 여전히 남쪽에서는 따뜻한 공기, 뜨거운 수증기가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구름대가 이 정체전선 내부에서도 북쪽과 그 남쪽으로 강하게 밴드가 발생을 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띌 가능성도 높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한다고 해도 이 정체전선의 북쪽 사면에서 발달하는 비구름대가 일시적으로 강하게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일시적으로 훑고 지나가는 이 건조 공기는 단편적인 상황,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돌아 나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일 낮 쪽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일시적으로 남하를 하지만 저 찬 공기, 건조 공기가 지나간 다음에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 조금 더 수도권 쪽에 영향을 조금 더 준다라는 점을 주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일 낮부터 11일의 상황입니다. 건조 공기는 남하하고 정체선이 남하하면서 충청권, 전북 북부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나 10일 밤부터 11일 새벽 정체전선이 머물고 있는 이 충청권과 전북 북부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9일부터 11일까지 강하게 내리는 시기에는 50에서 100mm의 강한 비가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충청권, 전북 북부 이 시기에 특별히 굉장히 강한 비에 대비가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10일 낮부터 11일 오전 정체전선이 이 충청권, 전북 북부까지 남하하게 되면서 수도권은 일시적인 소강 상태에 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미세하게 남북 진동을 하는 이 정체전선은 11일 낮부터 다시 일시적으로 북상을 하게 되면서 수도권, 강원 영서에 다시 강한 비를 뿌리게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9일부터 11일까지의 강수량은 이와 같습니다. 이 중에 가장 위험한 구역은 수도권, 강원 중남부 내륙 산지, 충청권, 경북 북서 내륙, 그리고 전북 북부가 되겠습니다. 100에서 300mm의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중에서 정체전선이 이 기간 동안 미세하게 남북 진동을 하면서 겹치는 지역, 경기 남부, 강원 중남부 내륙 산지, 충청 북부는 최대 3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이 11일까지 미세하게 남북 진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이 지역을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비가 강하게 내릴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외 지역 30에서 80mm 또는 5에서 40mm의 비로 정체전선에서 거리가 멀수록 비의 양이 조금씩 적어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12일이 되면 본격적으로 건조 공기가 남하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북풍이 강해지고 정체전선은 남쪽으로 향하게 되겠는데요. 이때는 미세한 중규모 저기압까지 동반이 되기 때문에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는 그러한 정도는 이전 시기에 비해서 조금 더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정체전선 남부지방에 머물게 되겠고요. 충청 남부, 전북, 경북 북부 이렇게 정체전선이 내려가는 동안 영향을 주면서 비가 뿌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충청 남부를 제외한 중부지방은 전체적인 강수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되겠지만 여전히 가강수량 영역대를 보시면 60mm의 매우 많은 양의 수증기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점차 일시적으로 약해진다고는 하지만 비구름대가 체계성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전라도의 북쪽, 경상도의 북쪽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강하고 많은 비에 대비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을 요약을 해보면 우선 8일부터 9일 역대급 호우가 내렸었고 남쪽의 수증기 유입의 극대화와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의 강한 충돌로 인해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이틀 만에 내렸다라는 점이겠고요. 시간당 최대 14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구름대가 동반이 되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9일부터 12일 앞으로 정체전선의 이동은 남북 진동을 미세하게 하다가 12일경 본격적으로 남쪽으로 이동을 해가며 남부지방에서 조금씩 약해지는 그러한 포지션을 취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수도권, 강원 영서는 9일에서 10일 아침까지 정체성을 띠면서 영향을 한번 받겠고요. 11일 낮에 다시 한번 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에도 일시적인 강한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일 낮부터 11일 동안에는
이 조금씩 남하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충청권과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린다는 점, 이후에 남부지방으로 정체전선이 이동한다라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10일 밤부터 11일까지는 정체전선이 정체를 하는 충청권, 전북 북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이 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고요. 이번 어제부터 오늘까지 내린 비로 인해서 나타났던 그러한 피해도 앞으로는 남쪽으로 조금씩 이동해 나가는 정체전선과 함께 이제는 그 피해 양상도 남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번 브리핑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충청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모두 이러한 침수 그리고 도로 정체, 기물 파손, 이러한 제반 붕괴 등 각종 많은 비, 강한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당 50에서 100mm입니다. 매우 강한 비가 되겠고요. 야행성 폭우를 동반하기 때문에 밤에 특히나 더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일 쪽으로 접어드는 정체전선은 남부지방으로 이동해 나가며 조금씩 약화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다시 13일부터 북한 지방에서 활성화되는 정체전선으로 인해서 13일부터 16일까지 다시 한번 이러한 정체전선에 의한 영향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지해 주시고 아직까지 예보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례 브리핑 때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을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시 브리핑이었습니다.